예, 9월 10일 화요일 가장 빠른 마감 방송의 오프로입니다. 자, 실전 투자 제리 채널. 제가 수급 얘기를 조금 더 많이 드리죠. 물론 매크로나 경기, 주도주나 이쪽 찾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요 근래 사실 되게 왔다 갔다 한 장소에서 가장 기준은 제가 보는 또 수급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 경기는 시한을 두고 조금 봐야 돼요. 너무 좀 지나친 면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흐름도 제가 아래의 공포가 아닌 피해 공포는 과도하다 이런 말을 좀 적어드렸는데 그걸 이런 좀 보고서도 보셨을 거예요. R은 리세션이거든요. 2022년도 리세션의 공포를 잘 이겼습니다. 오진 않았죠. 자, 그리고 피해 공포는 피크아웃을 말하는 거예요. 요 근래 들어서 피크아웃 정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변동성이 되게 많고 수급이 움직인 모습이 좀 보입니다. 자, 미국 경기와 AI 성장 그리고 금리 인하를 지금 처음으로 하지만 너무 피크아웃이기 때문에 급속도로 바뀐다고 보는 것도 좀 과잉이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이번 주에 중요한 이슈였던 아이폰 16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볼 거고, 자, 대만에서 8월 수출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경기 지표를 보면서 너무 과도하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조금은 진정시킬 필요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제가 바보 국장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제일 바보죠. 정말 바본데 이런 국면을 제가 몇 번은 보긴 했어요. 제가 보는 수급 측면에서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사실 그 원인을 찾으면 딱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수급이기 때문에 그 면에서 말씀드릴 거고, 요 근래 보시면 어제도 제가 1월 양봉을 월요일 양봉을 말씀드렸는데 수급 변화가 분명히 조금씩 있어요. 아마 지금 누르고 안 좋고 전자를 판다 하지만 그 안에서 제가 보는 시장의 어떤 수급적 측면을 말씀드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삼성전자 왜 이렇게 팔어? 이렇게 제목을 적었고요. 하지만 제가 보는 바이오 종목들 여전히 좋아요. 물론 삼성전자 때문에 살짝 눌리긴 했지만 분명히 추세나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 외인 매도, 그다음 마지막에 기관들의 행태를 원래 제가 말씀 잘 안 드리는데 기관 매수 매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실전 투자 제리 채널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좀 눌러주시면 9월달에 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이 또 등락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금요일에 많이 빠졌는데 어제 우리나라나 이쪽이 또 많이 올라오면서 양봉은 상당히 잘 냈고 미국도 어제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등을 주면서 끝났죠. 근데 지금 8월 달에 엔캐리가 어떻다, 미국 경기가 부러진다, 엄청나게 공포가 많았지 않습니까? 트럼프 오면서 불확실성이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이었는데 리세션 이거는 지금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죠?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나중에 어떤 변해든 간에 올해 그 대선 전까지의 그런 쉴드나 현 정치나 전체를 다 보더라도 공포를 한번 겪었습니다. 분명히 한번 자락을 봤기 때문에 많이 놀란 상태에서 지표를 너무너무 열심히 봐요. 지표 나오면 빡빡 또 거기에 대한 파생에 대한 이 변동성 그 매매도 많이 붙어 있는 상태인데 역시 피크아웃 P라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의 삼성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한 피크아웃을 경계하라는 보고서 나왔습니다. 많이 보셨겠지만 그 모건 스탠리가 반도체 사이클을 좀 잘 맞춘 측면이 있어요. 물론 다 맞춘 건 아닙니다만은 준비하라 그랬지 피크아웃이란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 한국 반도체에 대한 피크아웃 얘기도 사실 나오는 게 사실이고, 하지만 이것도 너무 과도한 면이 있습니다. 시장이 한번 겪고 나면 시장은 되게 스마트하다 그랬잖아요. 이 미스터 마켓은 불확실성이 생기고 뭔가 빠박거리고 크게 변동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오고 그 다음에 오면 점점 무던해져요. 우리도 사실 심리나 어떤 매매가 좀 무던해져야 되는데 아직 그런 그 수급은 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경착률 우려 확률이 낮아요. 연착륙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면을 계속 기준을 잡고 있는 거고, 자, 거기에서 AI 성적 끝났어, B2B 엔비디아 박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사실은 과도하다는 거예요. 계속 제가 엔비디아 기준으로 그 박스 등락 여전히 박스 안에 놀고 있는 거예요. 다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보면 시장의 적응력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여전히 불안 심리와 변동성, 그때 제가 나스닥도 보여드렸지만 정말 세계 돈이 다 몰리고 우리 급등 급락하는 그런 또 특히 파생에 대한 흐름이 역대 최고로 있습니다. 적어놨는 부분인데 엔캐리 한번 겪은 물론 큰일이죠. 하지만 지금 당장 이게 한 번 더 올 거라고 보는 것도 과도하기 때문에 좀 우려함 지나치는 걸 좀 보면서 유동성의 과잉을 조금 경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말씀드릴 부분이에요. 제가 사실 내년에 나올 게 미리 땡겨서는 부분도 있긴 한데 그만큼 지금 시장이 변동이 크다 보니까 큰 흐름을 잡아드리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지금 물가가 연착륙되고 연준이든 세계에서 신경 안 씁니다. 그죠? 근데 물가 연착륙 완전히 잡혀서 다시 물가가 1% 2% 가는 걸까요?
그렇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글로벌적으로도 GVC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그러면 지금 물가 잡혀서 고용을 열심히 보고 있는 연준이지만 정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리고 미국 대선 끝나고 변동성이 지나면 내년에 또 인플레 또 올 수도 있습니다. 유가 또 장난칠 수도 있고, 지금 브릭스로부터 전 세계 에너지국들이 있잖아요. 걔들이 미국 대선 이후에는 또 어떻게 장난칠 수도 있어요. 미국에 약간 또 대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 때문에 물가가 지금은 잡혔다 보지만 내년에 또 다시 봐야 되는 국면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여기 적어놨던 미국 대선의 큰 흐름 때문에 정치를 보지만 여전히 리세션이 아니고 경착륙이 아니면 등락되는 걸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AI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에 이런 경기가 다시 밀당을 할 수 있어요. 물가다 고용이다 또 밀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정시 등락했지만 제가 보는 건 뭐죠? AI 반도체가 조정을 있더라도 또 살아날 수 있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제가 좋게 보는 거는 바이오 쪽입니다. 이런 흐름을 계속 제가 하반기나 내년까지 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제 애플이 나왔습니다. 애플 새벽 2시에 아이폰 16이 발표가 됐죠. 근데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어제 오늘 제가 좀 물어보고 아이폰 쓰는 분들한테 뭐 이렇게 얘기도 듣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AI 기능이 한 달 뒤에 업글되기 때문에 큰 기대는 안 했지만 혁신이 없는 것 같은데 약간의 그런 것도 있었어요. 기능 되게 재밌는 것도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또 되게 빠르잖아요. 우리나라 관련주, 애플 관련주 많이 하락했고요. 주가는 어제 사실 미국 애플은 올라서 끝났습니다. 출렁거리긴 했지만 어제도 플러스 나서 끝났고, 제가 이제 B2C라든지 여기서 온 디바이스에 대한 AI 확장을 본다 그랬잖아요. 거기에는 조금 미흡한 게 맞아요. 하지만 미국의 가장 대표주고 그 애플 주가는 약간 다르다 보니까 주가 추이를 향후 좀 보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좋은 소식. 예, 지금 오라클도 사실 AI 반도체 중요한 종목인데 오라클이 역사적 신고가가 났어요. 원래 애들이 이제 클라우드라든지 서브 쪽 만드는 애들인데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쪽이 상당히 좋게 얘기 나왔고, 차트가 신고가가 되게 귀한 시대예요. 지금 조정기기 때문에. 근데 오라클이 신고가 났다는 게 되게 좋은 면이고, 얘들 얘기는 클라우드의 매출이 호조가 됐다. AWS는 아마존의 클라우드입니다. 그죠? 아마존 클라우드와도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원래 그 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다 맺고 있었거든요. 오라클은 그런 빅테크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클라우드의 그 큰 세계 클라우드를 다 파트너십 맺은 거기 때문에 그런 면이 되게 좋았고요. 결국은 뭐냐면 클라우드라는 게 서버입니다. 그죠? AI 워크로드라든지 오라클 DB를 자체로 만들어서 계속 키우는 거에 대한 포워드 가이던스나 전망을 좋게 본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 데이터 센터도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고, 빅테크와 캐펙스 계속 늘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트랜스포밍이고, 엔비디아 칩을 갖다 넣어서 그때 저번에 그 일론 머스크의 그 데이터 센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미국도 보시면 이 데이터 센터를 그렇게 많이 한다 하더라도 전체 데이터 센터의 AI 데이터 센터 비중이 10%가 안 돼 아직까지. 그래서 계속 캐펙스 늘리는 부분이고, 내년까지 계속 성장 돈을 갖다 붓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이 그런 정도인데 다른 나라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지만 전세 국가들로도 AI DC는 항상 필요한 거죠. 그러면 확장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자, 가장 기준이 지금 어쨌든 엔비디아가 대장이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너무 과도한 피크아웃의 공포보다는 등락되는 거 보는 게 합리적인 예상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도 실제로 주가를 보는 측면에서 어제 반등을 줬어요. 3% 올라서 106불이 됐죠. 제가 말씀드렸던 100불 근처에서 반등을 살짝 주고 있는 흐름이고, 포워드 PER도 이제 30배, 29배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절대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뭐 뒤에 좀 말씀 다시 드리겠지만, 이 현상 자체를 너무 비관으로 과잉으로 변동성을 바라기보다 등락되는 과정으로 보는 게 여전히 합리적이라 봅니다. 실제로 종목이라든지 우리 가격대 매매 전략, 실제 우리 중기주다 보니까 파트 2에서 실제로 종목 얘기를 자세히 드릴게요. 가격별로 해서. 자, 지금 AI 성장을 계속 제가 찾고 있습니다. 알트먼 요거 잠깐 그림을 때 계속 보여드려야지 못 보여드려 넘어가지고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림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자, 이게 뭐냐면 오픈 AI, 알트먼이 작년 MS에서 둘이 붙었다 회사 나갔다 떨어졌다 하면서 엄청 그때 그러고 나서 계속 AI 키우고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되는 회사예요. 오픈 AI. MS한테 100조도 투자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챗GPT가 버전별로 나오고 있고, 이게 지금 뭐 계속 구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2020년부터 태동이 됐어요. 밑에 그 기한이 나오는데 2023년에 챗GPT 3.0 정도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10불에서 100불 날아가는, 어떻게 보면 작년 초에 AI 불을 지폈던 회사입니다. 실제로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3.0, 4.0, 4.5 미니 나오면서
그때 뭐 소라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가지 영상 만들게 되게 놀라운 부분인데 지금 조용하다고요. 조용하니까 다시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딴 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있지만 챗GPT 4 다음에 나오는 5를 엄청 크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에 대한 기대가 엄청 커요. 언제 나올지, 올해 말일지 내년 초일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 물론 하드웨어 되게 좋지만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챗GPT 5가 또 AI 성장을 키울 수 있는 알트만 행정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한 3일 전부터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싸요. 예, 일론 머스크 있는 테슬라 비싸서 제가 그냥 등락만 보고 시장 흐름만 보고 있는데 제 주말인가 한번 H100이 10만 개 들어간 텍사스 데이터 센터를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나게 크게 만들고 일론 머스크 이 CEO가 되게 자랑을 했는데 오늘 나온 건 뭐냐? 이번에 또 성장 동력을 볼 때 슈퍼컴퓨터입니다. 도조죠, 도조. 예, 도조2 시스템을 또 얘기를 했어요. 물론 미리 조금 땡겨서 좀 과장되게 얘기하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또 지금 상태인데 그런 또 심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내년까지 도조2로 완성하겠어. 예,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H100이 아니라 B100은 이제 블랙엘 시스템이죠. 거기에 비교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만들 거야. 당연히 엔비디아 그 일론 머스크 도조2에는 그 블랙엘이 들어갑니다. 엔비디아께 들어가요. 그런 면 때문에 제가 방금 말했던 오라클의 AI 데이터 센터 수요라든지 AI 성장에 대한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스토리를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어제 얘기해드렸던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하원 통과가 됐습니다. 압도적으로 됐죠. 어차피 중국 바이오를 견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흐름이고 이런 것들이 바이오를 좋게 만들 수 있는 우리 한국 바이오를 키우는 그런 이슈도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모든 분들이 또 관심을 가질 우리나라 시간 내일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요. 걔들은 밤이지만 우리는 내일 오전 10시에 내가 또 실시간 볼 텐데 6월달 바이든이 그렇게 안 좋게 발렸을 때 조금 알아챘어야 되는데 어제 트럼프 총망론까지 몰랐기 때문에 7월 8월달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내일 TV 토론은 해리스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죠. 물론 지금 트럼프가 또 살짝 올라간다는 얘기는 있지만 내일 오전에 TV 토론 보면서 저는 또 등락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상막하는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어떤 이런 흐름과 우리나라 수구 외국인 삼진을 그렇게 두드리는 애도 보겠지만 결국은 다음 주에 9월 18일 FMC에 변곡점이 저는 생기리라 봐요. 우리나라 수급이든 미국에 왔다 갔던 등락이 정시든 그런 흐름 미국 경기가 조금 자신감을 붙일 수 있는 FMC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금주 일정은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CPI도 볼 때 너무 지표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거나 공포감을 과잉해서 가지지 말자. 이런 얘기를 제가 피크아웃은 아니다. 등락되는 구간이라는 얘기를 조금 드리고 있어요. 이런 것도 보는 여유를 좀 가지자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스물오션 만길이 중요하고요. 자, 앞에 말씀드렸던 그 미국 경기 지표를 샵룰 때문에 엄청 고생했잖아요. 우리 7월달, 8월달 초에 샵룰 얘기, 클라우디아 샵도 얘기 드렸지만 이런 인적 지표, 약간 설문조사 같은 것들이 이런 경기나 심리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또 지나고 나서 막 조정도 하다 보니까 8월 이후에 더 지표의 민감도가 큰 편이에요. 특히 미국 지수 보는 분들 그런 걸 조금은 감안해서 보자는 얘기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나오는 것들이 제가 코로나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코로나 이전으로 못 돌아가요. 코로나 그 정도로 어떤 지표에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석하는 것들이 수십 년 동안 했던 그런 스탠다드한 거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꼬인다는 이렇게 표현도 드리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전 세계 돈들이 미국으로 다 몰려있다 보니까 이 빅유동성과 빅변동성이 수급 측면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나 역대 최대로 파생거래, 아주 변동성에 베팅하는 파생거래가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변동성을 감안한다는 그런 얘기고 특히나 우리 스마트,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세요. 가끔 보면 미국의 지표를 새벽에 간다 그러면 그 유튜브 채널에 수만 명이 들어와서 다 보고 계세요. 거기 따라서 매매도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렇잖아요. 야, 지금 옐렌 한만 얘기하더라도 너네 선거 이기려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 연준과 현 정부 어떤 얘기하더라도 이게 아닐 거야. 미국이 지금 박살나가 안 좋은데 너네들 지금 뭐냐 가면 쓰고 거짓말하는 거지라고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연준과 현 정부 민주당에 대한 과한 불신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걸 저는 시장에 가면서 정해 간다는 그런 흐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매매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결국은 피해 공포, 아래 공포도 아니다고 좀 보지만 피해 공포도 좀 과하다는 얘기를 한번 다시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포트 관리하면서 현금 비중이라 포트 내 비중 관리로 대응하시고 있어요.
자, 비미국 오늘 미국 경기와 달러가 지금 다시 10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화가 살짝 강세다 보니까 또 8월달 겁이 나잖아요. 130, 어제 142까지 갔다 왔는데 지금 143점 돼 있다 보니까 계속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미국 정치든 FMC든 경기를 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기준은 BOJ 반성문, 미국과 일본의 정치의 합작, 금융 충격 시에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는 BOJ 반성문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대만에 8월 수출액이 나왔어요. 우리나라는 바로 나옵니다. 8월 1 바로 나오는데 대만은 살짝 늦게 내죠. 하지만 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이 TSMC, 대만 세미컨덕터 매니팩처링 컴퍼니 얘들이 대만을 다 먹여 살려요. 그러다 보니까 대만을 보고 TSMC 기준을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대만의 8월 수출액은 당연히 AI 반도체와 MSCI 이머징 기준으로 잡습니다. 우리나라는 물론 약해요. 외국인이 지금 수급 장난치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지만 TSMC를 계속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큰 의미 괜찮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8월 수출액이 YOY 작년 대비해서 16% 넘게 올랐고요. 컨센이 7.3이었나 2배 정도 나왔어요. 그 내용은 뭐죠? 당연히 AI와 고성능 컴퓨터 비즈니스, 신제품은 애플 아이폰이었죠. 자, 그리고 특이한 건 뭐다? 다들 아시는 중국에 대한 비중이 자꾸 줄어요. 작년 대비해서 중국 수출이 13%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수출은 70% 증가했어요. 이게 추세입니다. 이게 추세예요. AI 반도체는 미국 쪽 갈 거고 대만에도 우리나라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 더 같이 갈 수 있는 흐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국 홍콩은 여전히 약한 정시니까 참고만 하는데 디플레 악순환이고 경기 내수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죠. 자, 됐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삼전 얘기를 좀 드리다 보니까 앞에 얘기를 좀 많이 드렸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AI 반도체를 안 팔고 등락을 보는 이유, 그 다음 빅바이오스 키울 수 있는 희망을 실제로 수급 흐름을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한마디로 그랬죠. 야, 아침에 지금 우리나라 어제 양봉도 나고 야 반등 주면 좋은데 야 가냐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왜? 삼성전자를 계속 때려요. 반등인가? 아니네. 삼전이 오늘 지수를 끌어내렸다 보시면 됩니다. 외국인 매도가 아직 안 거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아본 부분은 뭐냐면 방송 좀 늦게 찍었잖아요.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결국은 수급입니다. 수급. 제가 2022년 말도 말씀드렸고 이런 외국인들이 반도체보다는 코스피 수급을 조절하기 위해서 오버해서 외국인이 때리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9월 6일날 지난주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자, 실제로 삼성전자가 암만 지금 기강이 헤어지고 지금 어떻하지만 노태문 사장이라든지 큰 굵직굵직한 분들이 자사주 매수를 계속해요. 7만원 쌉니다. 7만원 좀 쌉니다. 66,000원 싸죠. 계속 들어와요. 물론 현금이 우리가 계속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는 7만원 초반에 들고 있으면 되지만 이런 흐름을 저는 기준으로 잡고 있고 결국 우리나라는 수급이에요. 수급인데 코스피 PBR 0.9배, 2,500에 싸다는 얘기, 외국인 수급 건축을 장난, 이런 얘기를 장난이란 표현까지 드리면서 외국인 수급에 속지 말고 잘 버티고 틀리자 말자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잡혀야지만 우리나라가 제대로 가요. 막 대만처럼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물론 금투세 같은 것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피크아웃을 걱정을 하지만 과잉적으로 보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디램이든 여러 가지 AI 성장 반도체 흐름상 사이클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 꼭지 아니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살짝 보고 넘어갈까요? 오늘 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어째 장이 재미없으니까요. 그죠, 실제로. 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2022년 말부터 제가 샀다 말씀드렸잖아요. 자, 현재 외국인 삼성전자 비중은 55.6%입니다. 근데 지금 요때 보시면 저 적어놨던 그림 요때죠. 요때가 2022년 말이었습니다. 최고 바닥이었고 작년 초부터 사기 시작하죠. 빨간 게 비중입니다. 계속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다가 출렁출렁거리다가 7월 10일부터 트럼프 귀에 총 맞고 장 빠지기 시작한 7월 10일부터 장이 9만원짜리가 66,000원까지 급락을 했어요. 삼전이 20% 넘게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진 거고 이렇게 단기간에 급락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삼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계속 저도 걱정을 하면서 다 보고 있는 거죠. 특별한 게 없어요. 지금 당장 성장 어닝이 나쁘게 나올 것도 아니고 3분기도 좋고 AI 성장이 이쪽도 계속 쇼티지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 HBM3까지 들어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외국인 수급으로 오버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 얼마를 때렸냐? 실제로 7월 10일부터 지금 딱 2달 됐잖아요. 2달 동안에 팔았는 게 4조 7천억, 5조 정도 팔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2년 동안 샀던 게 28조. 자, 28조 사고 한 4, 5조 팔았어요. 이게 장난을 치던 자기들 선물 옵션에 대한 파상일 수도 있는데
여전히 큰 흐름 상승은 외국인 수급 영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기로 과도하다는 말씀 자꾸 드리고 있어요. 자, 실제로 제가 옵션 만기로 잠깐 말씀드리는데 모레입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 현 포지션이 별로 좋진 않아요. 지수를 땡길 만한 요인이 별로 없습니다. 3주는 누르고 옵션이나 선물도 그렇게 콜 쪽이 많진 않아요. 아마 그렇게 나서 이번 주 만기일 지난 이후에 저는 3종 같은 현물이나 나머지 선물 포지션을 다시 봐야 될 부분이고, 뭐 당장 지금 미국에 큰 흐름이 없으면 이번 주 계속 등락이다 보니까 뭐 옵션 만기일 지날 때까지는 약간 눌릴 수 있는, 등락될 수 있는 흐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이 3종 가지고 선물 가지고 계속 고랑 파는 걸 말씀드렸죠. 하지만 빅바이오 아침 상당히 좋았어요. 제가 뭐 좀 우리 갖고 있는 종목도 얘기 드렸고 아침 매수가 괜찮습니다 얘기 드렸는데, 지수가 외국을 하도 때리다 보니까 좀 밀려서 끝납니다. 오늘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미국에 제가 헬스케어 어제 말씀드렸고 생물보안법 통과 말씀드렸고, 자, 우리나라에 보시면 추세로 보는 대형 3사 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바가 드디어 100만원 돌파하고 있어요. 신고가 나오는데 3천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참 3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 흐름이 계속 바이오 흐름을 보는 외국 추세로 보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빅바이오 포트도 오늘 상승을 많이 했죠. 파트 2에 다 말씀드릴 거고 알테오젠 포함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또 비만약이죠. 위고비 10월달 출산한다는 얘기도 있었네요. 야, 오늘 좀 내용이 좀 많네.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자, 기관들 잠깐 말씀드릴게요. 기관은 보통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왜? 너무 단타가 심하고 특히는 기관들 정권사 보고서를 내잖아요. 내용은 정말 감사하게 열심히 봅니다. 정말 그분들이 뎁스 있게 보기 때문에 좋지만 실제로 타겟 프라이스 얼마 갑니다 하는 것들은 보지 마세요. 타겟 프라이스는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를 때는 더 오른다 그러고 빠지면 더 빠진다 그래요. 올해 지금 또 삼전이나 하이닉스가 목표가를 살짝 낮추는 게, 올해 저는 반대로 또 기관 수급 보고 있잖아요. 기관은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실제로 사모펀드 같은 걸 좀 봐야 되고, 연기금은 아까 PBR 밑에서 사는 그런 면이 있는데 오히려 목표가를 낮추면서 기관들 매수는 슬슬 들어온 게 보인다고요. 그런 면에서 수급 말씀을 드리고, 뭐 이런 것들 한번 참고로 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기관 수급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금투세, 어제부터 민주당 내 조금 반대파가 나온다, 분위기가 바뀐다는 얘기는 당연히 코스닥이나 이런 쪽에 투심 수급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겠죠. 하지만 돼야 된다. 돼야 된다. 되더라도 확 그럴 수 없는 게 또 대주 요건에 걸린다, 이런 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기를 말씀드렸고요. 자, 개인 예탁금이 3전 하도 두드리다 보니까 또 다시 살짝 빠졌어요. 하지만 올해 박스 50, 60 사이에 있는 부분이니까 감안만 하고 있고, 신용도 지금 3전 때문에 살짝 밀리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2,000원 밑에서 과대평가다, 과매도권이라는 말씀을 여전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금 비중 20% 유지하는 말씀드렸고, 멤버십 고객분들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두 번째 파트 2에서 우리 종목 얘기를 또 더 열심히 드리겠습니다.